다행히 아직 살아있네요. 열차가 처음 마치 세븐스 씨를 구했을 때도 이런 모습이었나요? 비슷했어요. 다만 그땐 열차에 마치 세븐스의 상태를 진단해줄 기억하는 자가 없었죠. 그런데도 자연스레 깨어났잖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번에도 희망이 있을지 몰라요. 얼음 속에서 깨어났을 때 마치 세븐스는 기억을 전부 잃은 상태였어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서라도 같은 일이 반복되게 둘 수는 없죠. 블랙스완 씨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증거가 부족하지만 제가 볼 땐 마치 세븐스 씨의 기억이 누군가에게 납치된 것 같아요. 납치됐다고요? 히메코 씨, 누군가 기억하는 능력을 잃는다면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전 생물학자는 아니지만 박허공의 기억력이 1초밖에 안 돼서 보는 순간 잊어버리는 물고기가 있다고 들었어요.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요? 안타깝지만 단기 기억과 기억 불능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기억하는 능력을 잃은 개체는 텅 비게 되죠. 텅 비다뇨? 우주의 모든 건 기억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건 기억의 정원의 신조이자 이 운명의 길이 존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랍니다. 과거는 기억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미래도 기억물질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는 실제하지 않는 추상적인 표현일 뿐이죠. 그렇기에 한 사람이 운명의 길 영향으로 기억하는 능력을 잃게 되면 그의 실체 역시 영향을 받게 돼요. 이 얼음 결정이 바로 그 특징 중 하나예요. 지금까지 깊이 파고들지 않은 게 있어요, 블랙스완 씨. 당신은 저희를 엠포리어스로 이끌면서도 진짜 목적을 털어놓은 적이 없었죠. 기억 수집, 그건 그다지 설득력이 없고요. 히메코 씨는 절 의심하시는 건가요? 제 추측을 말씀드린 것뿐 기분을 상하게 할 의도는 없었답니다. 그래도 솔직한 대답을 듣고 싶어요. 아무래도 제 결백을 증명할 때가 된 것 같네요. 물론 얘기해드려야죠. 진짜 목적은 엠포리오스에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극단적인 이념을 가진 기억의 정원 일원에게 그건 완벽한 예시거든요. 완벽한 예시요? 기억의 정원의 거울에만 비치는 세계는 기억하는 자가 그 소장품의 권리를 갖는다는 뜻이나 다름없죠. 그 기억의 길을 걷는 자들이 엠포리오스의 비밀을 먼저 파악한다면 그들은 야심을 드러내며 더 많은 세계를 이런 식으로 개조하려 할 거예요. 열차가 이 천체로 오도록 설득한 게 비밀을 파헤치고 그들의 음모를 무너뜨리기 위함이라고요? 지금까지 전 여러분이 기억의 정원 내부 분쟁에 휘말리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침묵해왔어요. 하지만 세계를 바꾸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분명 그 극단주의자들은 평범한 운명의 길을 걷는 자들과 다르겠죠. 혹시 사도의 힘을 가졌나요? 좀 더 대담하게 말하자면 제가 말하는 사람은 개인이 아니라 조직이에요. 그들은 일찍부터 후리와 긴밀한 사이였죠. 마치 세븐스를 붙잡고 있는 게 그들일까요? 확신하긴 어렵지만 그럴 능력이 있는 자들이에요. 마치 세븐스 씨의 상황은 안타깝지만 제가 제안한 거래는 공평해요. 엠포리오스는 훌륭한 목적지이니 조사하다 보면 뜻밖의 진실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히메코 씨, 지금으로선 협력을 이어가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랍니다. 무슨 일이죠? 조금 전에 했던 말 중 일부는 취소할게요. 히메코 씨. 제가 제안한 거래가 여러분을 예측 불허한 위기에 빠뜨리고 말았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상황이
변했다는 건가요? 조금 전 후리의 시선이 엠프리오스를 스쳤어요. 응? 이건 꽤 재밌네. 고작 기억 도둑의 머릿속에 이렇게 많은 게 담겨 있을 줄이야. 더 흥미로운 건 그 잠재의식에도 엠포리어스라는 단어가 등장한다는 거지. 굉장히 즐거워 보이시네요. 원래 저러신가요? 몇 마디 말로는 설명하기가 어렵군요. 뭘 그렇게 속닥거려? 다 들릴 거란 생각은 안 해봤어? 실례했습니다, 헤르타 씨. 발견하신 걸 저희에게도 공유해 주시겠습니까? 부탁한 쪽은 은하열차잖아. 그러니 평범한 수단이 아니더라도 너희가 좀 참아야지 않겠어? 어쨌든 난 거울 사호를 통해 기억도둑의 머릿속을 뒤져서 꽤 많은 걸 얻어냈어. 엠포리어스, 그 여자뿐만 아니라 많은 기억하는 자들이 그곳에 관심을 갖고 있더군. 그녀의 의식 속을 검색해보니 이런 단어들이 나오더라. 영원의 땅, 거절의 땅, 기억의 정원 소장품. 블랙스완 씨가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게 확실하군요. 외부에선 이 신비로운 엠포리어스에 관한 쓸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으니 내가 가보는 수밖에 없겠어. 직접 엠포리어스에 가시려는 겁니까? 근데 너희처럼 바보같이 내 실체로 가진 않을 거야. 봤으려나? 헤르타 거울들만 있으면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공간을 점프해 나의 데이터 정신체를 은하 곳곳에 투영할 수 있어. 물론 그 곳곳에는 스타피스 통신 서비스 범위 안에 있는 곳이라는 전제가 붙지. 이건 공동기술이거든? 그렇군요. 확실히 집순이 기질이 있으시네요. 그 전체가 컴퍼니 네트워크 안에 있는 건 아니지만 열차가 기지국 역할을 할 수는 있을 거야. 자, 성도 좌표를 줘. 그리고 구경이나 하자고. 좋아,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거울들, 이제 너희가 나설 차례야. 거울 1호, 좌표를 입력하고 점프는 네가 맡아. 네, 헤르타님. 준비가 끝났어요. 안전한 여행 되시길 바랄게요. 거울 2호, 사고 굴절을 준비해. 은하열차에서 엠포리어스까진 거리가 있으니 날 그쪽으로 발사해야 해. 이번에는 망설이지 말고 출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그럴게요, 헤르타님. 거울 3호, 넌 데이터 정신체 생성을 맡아. 분부대로 하죠, 헤르타님. 이번에는 어떤 모습을 사용하실 건가요? 좋은 질문이야. 어디 보자. 됐어. 그냥 내 모습으로 할게. 어차피 아는 사람도 없을 텐데 뭐. 알겠습니다. 데이터 정신체 준비 완료. 사고 굴절 출력 최대치. 좋아. 거울 1호 출발하자. 조심히 다녀오세요, 헤르타 씨.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좌표 입력 완료. 공간 점프 준비를 시작합니다. 목적지는 미지의 천체 엠포리어스예요. 공간 점프 카운트다운 5, 4, 3, 2, 1. 점프 가동. 오, 저기가 엠포리어스야? 특이하게 생기긴 했네. 거울 2호 사고 굴절 준비. 날 저기로 보내줘. 보안 프로토콜을 꼼꼼히 읽어보세요. 좀 빠릿빠릿하게 할 수 없어?
엄청 흔들리네. 이럴 줄 알았으면 거울 2호한테 출력을 좀 낮추라고 할 걸 그랬어. 아, 정말 장관이군. 여기가 엠포리어스 입구인가? 어디 보자. 어느 쪽으로 가야 하려나? 이게 뭐지? 조각상? 못생겼잖아. 진짜 별로네. 너희의 그림자를 찾았어. 감히 이 헤르타님을 직접 오게 만들어? 평생 시뮬레이션 우주의 무급 노동자가 될 준비나 하라고. 이건 뭐지? 음침하게도 생겼네. 아, 움직이기도 하잖아? 누굴 놀라게 하려고. 홀로그램이란 가짜뿐이라 건질만한 게 없는 것 같아. 그나저나 엠포리어스 내부로는 어떻게 들어가지? 죄송합니다만 더는 안으로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넌 누군데? 예상치 못한 방문이지만 나름 깜짝 선물 같은 느낌이 드는군요. 안타까운 점이라면 당신에게 걸맞은 대접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겠죠. 내 질문에 대답부터 해. 넌 누구지? 전 수많은 신분을 가졌었고 앞으로도 많은 신분을 갖게 될 겁니다. 하지만 호칭이 필요하신 거라면 제가 자주 쓰는 가명을 알려드리죠. 리쿠르고스, 리고스입니다. 그래, 리고스. 내가 묻고 싶은 게 고작 이름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아쉽게도 제게는 더 이상 설명할 권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준은 유연하게 적용해야 하는 법이니 최종 프로토콜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한 가지 정보를 드리죠. 추측하신 대로 여긴 엠포리어스의 입구입니다. 그러니 이제 돌아가 주시죠. 안타깝지만 엠포리어스는 당신이 건드릴 만한 세계가 아닙니다. 위대한 업적을 얼마나 많이 쌓으셨던 간에 이곳의 문은 쉽사리 열리지 않을 테죠. 나에 대해 잘 아는 모양이군. 그럼 나한테 네 말대로 할 이유가 없다는 것도 알겠지? 이렇게 반응하실 줄 알았습니다. 파수꾼 일을 오래 했는데도 인간성에 대한 제 계산은 아직 정확한 모양이군요. 당신에게선 아름다운 탐구욕이 느껴지네요. 하지만 제 대답은 똑같습니다. 왔던 길로 돌아가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죠. 이렇게 가정해보자, 리고스. 내 성격이 더러워서 어떻게든 네 뒤에 있는 비밀을 꼭 봐야겠다면 이 제멋대로인 생각을 어떻게 잠재울래? 최종 프로토콜이 규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신을 설득할 수 있는 로직 체인은 총 178,244개입니다. 필터링을 거친 후 제가 원하는 결과를 위한 로직 체인은 3개가 남죠. 그래? 어디 한번 말해봐. 첫째, 엠포리어스는 말할 수 없는 이유로 완전 봉쇄된 천체입니다. 저를 제외하곤 그 누구도 당신이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걸 도울 수 없죠. 그건 이유라고 할 게 못 돼. 둘째, 조금 전 암시한 대로 선전포고로서 협력을 강요할 계획이라면 이걸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당신처럼 지식의 시선을 받았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죠. 극단적인 상황에서 저희는 서로를 파멸로 이끌게 될 겁니다. 오호라? 어쩐지 대충 둘러봤는데 뒷문이 안 보이더라. 너한테 있는 보안 프로토콜도 스크루룸과 비슷한 정도고 재밌네. 아마 3번째 로직 체인도 듣고 싶으시겠죠?
물론이지. 안 들을 이유가 없잖아. 셋째, 어떻게든 절 뚫고 지나갈 방법을 찾으신다 해도 그 행동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게 된다면 시도조차 안 하실 거랍니다. 인정하기 싫으시겠지만 당신의 긴 인생에서 양심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니 말이죠. 허풍쟁이 로봇이네. 고작 그 정도 계산으로 날 이해했다고 떠벌리는 거야? 그래도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 끝까지 들어보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엠포리어스를 둘러싼 제3의 운명의 길과 관련된 일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친구분도 지금까지 풀어내지 못한 그건 파멸이죠. 제 경고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하신다면 당신은 절멸대군의 족쇄를 부술 것이고 그의 분노는 은하를 집어삼킬 겁니다.